기사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전업자녀.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전업주부는 들어봤는데 전업자녀? 다시 읽었습니다. 직업이 자녀인 사람들 얘기였습니다. 웃기다고 넘기기가 안 됐습니다. 800만. 지금 이 순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2040세대가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800만이면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이 채 안 됩니다. 그 80% 가까이 되는 숫자가 독립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 얘기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 그냥 편하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사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취업을 해도 문제입니다. 대졸 신입으로 상장사에 입사한 평균 나이가 지금 31세라고 합니다. 31세. 예전엔 그 나이면 이미 회사 몇 년 다니고 결혼 얘기 나오던 때였는데 지금은 그게 신입 입사 나이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취업 준비를 합니다. 공부하고 스펙 쌓고 시험 보고 그 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근데 그동안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집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혼자 방구하면 월세만 7, 80은 기본입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그 돈을 어디서 냅니까? 결국 부모 집입니다. 이게 의지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찝찝한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대고 있냐는 거거든요. 서울 파산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자 중에 부쟁 60세대가 80%라고 합니다. 보통 파산이라고 하면 사업 실패, 빚 보전 그런 거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기사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판당수가 자녀 뒷바라지하다 파산했다는 겁니다. 자녀 리스크. 기사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노후 자금을 끌어다 씁니다. 미래 소득을 미리 당겼습니다. 자녀 학원비, 스펙 비용, 취업 준비. 그러다 본인 경제활동이 멈추면 파산이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식 잘 키우려다 내가 거덜나는 구조입니다.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학원비 낼 때 통장 잔고 보면서 이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드는 거요. 그게 그냥 기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전업자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요. 처음엔 좀 황당했습니다. 직업이 자녀인 게 어떻게 긍정적입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완전 헛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래요. 지금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돌봄이 문제입니다. 요양원은 비쌉니다. 간병인 구하기도 힘듭니다. 국가복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자녀가 집에 있으면요. 부모 병원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약 챙겨줄 수 있습니다. 밥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요양원 비용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양원 한 달에 적게는 100, 많게는 300 넘습니다. 그게 집안에서. 자녀가 해결이 되면 가족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녀가 독립을 못해서 어쩌다 생긴 구조인데 그게 노인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뉴스에서 말 잘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한 가지 구분을 합니다. 백수랑 전업자녀는 다르다고요. 둘 다 부모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수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고 전업자녀는 주고받는 거라고요. 집안일을 나눕니다. 부모 돌봄을 맡습니다. 장을 봅니다. 병원을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독립을 준비합니다. 이게 교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걸립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캥거루 자녀가 결혼한 자녀보다 부모한테 덜 부담된다고요. 결혼한 자녀는요. 집 살 때 목돈 받습니다. 애 낳으면 육아 도움 받습니다. 상원 육아까지 맡깁니다. 근데 캥거루 자녀는 그냥 같이 살면서 집안일 나누는 거니까 오히려 가성비가 낮다는 겁니다. 자녀들끼리 누가 부모한테 덜 패끼치나 경쟁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웃긴 얘기인데 웃기지가 않습니다. 부모 자산을 두고 형제끼리 눈치 싸움하는 집 주변에 없습니까?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아직 은퇴 전입니다. 그 자산이 어디로 가느냐를 두고 가족 안에서 조용한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구체적인 얘기를 꺼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적공제 연령 올리자는 겁니다.
현실이 30대까지 부양하는 구조면 세금 혜택도 거기 맞춰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나마 이해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좀 낯설었습니다. 가족 돌봄 수당. 자녀가 집에서 부모를 돌보면 국가가 돈을 준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지금 외부 간병이 있습니다. 요양원 보냅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국가 예산입니다. 건강보험입니다. 세금입니다. 근데 자녀가 집에서 돌보면 그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차피 나가는 돈이면 외부 기관 주는 것보다 직접 돌보는 가족한테 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 돌보는 게 원래는 그냥 가족 아닙니까? 그걸 국가가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지금도 어차피 돈 없으면 돌봄이 안 됩니다. 현실이 이미 그렇게 됐는데 모른 척 하는 게 맞냐는 거죠. 교수님한테 좀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업자녀한테 월급을 얼마나 줘야 하냐고요? 월 130만 원 정도? 숍 30만 원이면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근데 교수님 설명이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너무 적으면 자녀가 서럽습니다. 너무 많으면 평생 전업자녀로 살아도 되겠다 싶어집니다. 숍 30만 원은 그 중간 어딘가랍니다. 독립의지는 살려두면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하는 금액.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씁쓸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월급 주는 집이 생긴다는 겁니다.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부모 병원 데려다 주고 숍 30만 원 받는 자녀. 이게 10년 전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건지 현실적인 건지 그것보다 이 상황 자체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자녀한테 월급을 줘야 할 만큼 세상이 팍팍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장 보는 가격으로, 병원비로, 월세로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생활에서 은근히 티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습니다. 전업자녀. 처음엔 그냥 요즘 애들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이건 애들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 얘기입니다. 노후자금 끌어다 쓰는 오전 육총 얘기고 타산 신청하는 중년 얘기고 자녀 독립 못 시킨 채 늙어가는 부모 얘기입니다. 근데 또 자녀 입장에서 보면요. 취업하면 뭐합니까?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독립하는 순간 적자입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한쪽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가 잘못 키운 것도 아니고 자녀가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구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보물가가 이렇게 만들었고 주거비가 이렇게 만들었고 취업 장벽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국가는 20년 전 제도를 그대로 씁니다. 현실은 바뀌었는데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800만 명이 전업자녀로 살고 있는데 제도는 그걸 모른 척합니다. 내 자녀, 내 부모 이야기는 아니죠.